여하튼 이게 4부 중반 끝에부터 5부 6부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구나 라고 보시고 한 번에 쭉, 그러니까 이 내용의 거의 후반부는 다 심리학자들로 꽉 차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벌써 중압감이 느껴지시죠? 왜냐하면 심리학이라는 거는 방법론이다 라고 했는데, 방법,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그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가 19세기 이후에 20세기부터 지금까지 한 100년을 넘으면서 이런 학자들에 의해서 많이 정립이 됐다. 뿌듯한 반, 내가 공부를 어떻게 하지에 대한 어떤 부담감 반. 전략은 그거예요. 학자들에 대한 지금의 이 전체 흐름을 이해하셨으니까 이들이 어디에 위치했는지 아셨죠? 네. 그리고 나면 각 학자들의 주장만 신경 쓰시면 돼요. 따라서 손다이크가 주장한 건 뭐야? 동일 요소설이래. 연합주의래. SR 본드를 만드는 거래. 그리고 연습, 효과, 연효 준비의 법칙을 통해서 얘네들을 잘 습관화하는 거래. 이렇게 딱딱딱 정리만 해두시면 돼요. 거기에 이제 상황이 있다면 상황을 좀 이해하시고, 그다음에 스캠프가 삐어져서 어떻게 파생이 돼서 무엇을 주장했지 정도만 딱 알고 마무리를 지으시는 것이 이쪽을 공부하는 1번입니다. 그리고 나면 나중에는 상황을 설정해서 학생이 지금 이런 모습이 스캠프 쪽에서는 어떻습니까? 오스벨 쪽에서 어떻습니까? 하고 다시 물어보게 되는 거죠. 우선 여러분들 전체적인 흐름을 받아들이시는데 힘이 드셨겠지만, 이제 우리가 두 학자에 대해서 간단하게 비교를 하고 심리학 쪽으로 바로 넘어갈 거예요. 누구냐? 게스탈트의 베르타이머와 그다음에 연합주의 심리학의 손다이크. 연합주의, 커넥션이라고 얘기하죠. 이쪽이에요. 손다이크. 누구라고요? 뭘 했다고요? 방금 이야기했듯이 연합, 즉 본드를 만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SR 본드. 그러면 이 사람이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도대체 어떤 거였을까? 책을 읽기 전에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학생들한테 질문을 해요. 얘들아, 2의 세제곱은 얼마니? 했을 때 학생이 반응을 딱 보여요. 8이요.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든다? 2의 세제곱에 8이 나온다는 거를 잘 연결해 놨구나. 이렇게 보는 거죠. 여기서의 결과는 자극을 주면 반응이 즉시 나왔을 때 잘 이루어졌어 하고 결과만 보면 되는 거예요. 당연히 게스탈트 입장에서도 2의 세제곱이 얼마니라고 했을 때 학생이 8이요라고 하면은 본드가 잘 이루어졌구나 이렇게 보고 끝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러면 왜 2의 세제곱이 8이야?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또한 그러면은 2의 2분의 1제곱은 얼마야? 이렇게 질문했을 때 그거는 내가 알고 있는 게 아닌데, 이때 지금 지수를 알고 있는 것의 결과는 둘이 똑같지만 뭔가 차원이 좀 다르더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손다이크가 한참 그 요소적인 어떤 측면에서 미국에서 크게 각광을 받고 있을 때 게스탈트 심리학자들이 나와서 뭐라 불러요? 너희들의 학습은 굉장히 동물학적이야. 또 요소적이야. 그 다음에 이거는 인간의 학습보다는 훨씬 하위의 그런 내용들인 것 같아. 너희들의 학습은 습관을 조장하는 학습이야. 이런 식으로 반대의 영향을 자극을 합니다. 그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게 268페이지 맨 아래 이 부분입니다. 보면은 지금 학생들한테 평행사변형의 넓이 구하는 거를 가르치고 있다라고 돼 있죠. 생산적 사고라는 베르트하이머의 책이에요. 프로덕티브 싱킹이라는 책을 베르트하이머가 쓰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미국에서 한참 강조가 되고 있는 지금의 이러한 그 연합주의적인 학습. 이거는 막상 학생이 문제를 잘 풀었지만 그 이면에는 원리까지 바르게 알지 못한 관계로 상황이 조금만 바뀌면 학생들은 포기를 하게 된다라는 거죠. 쉽게 말해서 앞뒤의 내용을 잘 모르겠지만 오른쪽에 있는 내용을 보세요. 그러면은 269페이지 맨 위에 그림 바로 밑에 연습 후에 학생들이 표준적인 방식으로 제시된 평행사의 넓이를 구할 수 있지만 비표준적인 방식으로 제시된 바로 아래 두 번째에 있는 그림처럼 이렇게 삐뚤어진 걸 줬다 이거죠. 그랬더니 아이들이 뭐래요? 모르겠어요. 포기할래요. 이런 식의 반응이 굉장히 많이 났어요.
이 반응들의 근저에는 뭐가 없더라? 게스탈트가 없는 상황에 학습을 했더라. 이런 거죠. 게스탈트가 없는 상황? 게스탈트가 뭐였죠? 그래요. 전체를 볼 수 있는 눈. 구조를 볼 수 있는 눈. 바로 아이디어를 아는 거예요. 원리를 아는 거예요. 그럴 때 이쪽에 있는 손다이크는 원리의 지향보다는 결과지향적인, 이쪽에 있는 게스탈트는 원리를 알아야지 그 이상의 학습이 가능하지 않느냐라고 보았던, 이제 두 가지를 좀 잘 구별하시고 책을 읽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문제를 해결한다라는 프로블럼 솔빙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해결할 때 내가 지수법칙을 되게 잘 알고 있어. 그러면 이걸로 모든 문제가 딱 해결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얘도 있어야 되지만 어디선가 그렇다면 말이야 거꾸로 한번 돌려서 생각해 볼까? 라든지 맞다. 얘네들을 하나로 묶어야지 되는구나. 치환을 해야 되는구나. 뭐 이런 식의 뭐가 있을 때 이 문제에 도움이 될 만한 아이디어를 알고 있을 때 제대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냐고 지금 신론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는 쪽에 게스탈트 쪽의 아이디어들을 여기에 부각시켜서 책에 지금 구성을 해 놓았다라고 해서 생각하시고 단 보기까지만 하고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다? 결과적이고 요소주의적인 손다이크 이론에 반대하는 게스탈트 심리학. 이 두 이론이 어떻게 다르고 어떻게 서로 보완이 되고 상충이 되는지 그쪽을 한번 보는 거예요. 267페이지 봅시다. 전통적으로 사고는 연역적 논리에 따르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으나 근대에 들어와 과학과 철학의 거대한 두 줄기로부터 영향을 받아 실험 심리학이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실험 심리학이 도입되면서 사고는 반드시 연역적 논리를 따르지 않고 사고 과정을 관념들의 연결로 보는 연합주의가 널리 주장되었다. 줄치세요. 말이 되게 많아서 어렵죠. 다 필요 없고요. 그냥 실험 심리학, 관념들의 연결, 연합주의 이렇게 줄을 치고 이렇게 연결해 놓고 손다이크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19세기까지 유클리드적인 어떤 수학, 철학, 그다음에 논리학, 변증법 이런 걸로 그러한 분위기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20세기가 들어오면서 과학이 부각이 되고 미국이 실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허용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과학 이런 쪽에 계속 삐그덕삐그덕 하다가 실험 심리학이 20세기 초에 강조가 되면서 연결과 연합주의 이런 내용. 그러니까 실험을 해서 확인이 되면은 유지하고 또는 실험을 해서 불가능하면 버리고 이런 결론적인 내용들이 학습으로도 연결이 되더라라는 거죠. 즉 단순한 아이들의 연결이라는 부분을 연합주의가 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쭉 계속 읽고 있는 와중에 여러분들이 표시를 잘 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결국 지금처럼 실험 심리학이 발전해서 관념들의 연결이 연합주의로 파생했고 연합주의는 단순한 아이들의 연결처럼 인식이 되는데 그러나 그 이후에 이 부분에 반대한 형태주의 게슈탈트 심리학이 등장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단순한 아이들의 연결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형태주의 심리학이 등장되었다. 즉 형태주의 심리학은 자극과 반응을 기본 요소라는 행동주의의 요소주의적 반법의 반기를 들고 그러면 자극 반응의 요소로 하는 게 행동주의죠. 거기에 반대한 거면서 뭐라고 했대요? 전체는 부분의 합과 다르다. 그러면은 손다이크 쪽에서는 전체는 부분의 합이다. 그 다음에 게스탈트 쪽에서는 전체는 부분의 합보다 크다. 이렇게 봤겠죠? 그리고 자연 발생적 전일체의 구조를 분석을 했다. 즉 사람이 살면서 세상이 만들어질 때 집이 10개가 만들어지면 마을이냐? 아니다. 10개 이상 뭔가 그 안에 더 마을을 구성하는 것들이 많다. 플러스 알파가 더 좀 중요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본 거예요.